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서는 현재 뉴욕주 상원에 상정되어 있는 랭귀지 액세스 빌,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언어 서비스 제공 법안인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6일 뉴욕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예산세출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찬성 8, 반대 4, 기권 1로 통과시켰어요. 네, 이 법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해서 15개국 언어로 주정부 기관들이 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 번역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척 반가운 일이죠. 무척 반가운 일이고 한국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권센터가 뉴저지주에 지난해 12월에 처음 오픈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100여 분 이상의 한인분들을 여러 서비스, 사회봉사 서비스로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언어 서비스, 뉴저지 주정부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 같은 이제 커뮤니티 단체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혜택, 프로그램 같은 걸 신청을 못하는 상황들에 접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됨으로 해서 한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15개 언어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6일날 공청회와 함께 예산세출위원회에서 이제 표결에 붙였던 건데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의 케빈강 국장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또 저희뿐 아니라 다른 한인단체인 AWCA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한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거기서 이제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해서 결국 찬성 8명 의원들이 나오셔서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 회의, 그 다음에 또 하원에서도 이 법안을 이제 다뤄서 다 통과가 돼야 이제 이 주정부 주지사의 사인으로 이제 제정이 될 텐데요. 이 뉴저지 이 법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그럼 과연 언어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이 돼 왔나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시의 경우는 2008년도에 그 당시 블룸버그 시장이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포함돼서 언어 서비스가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그 법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언어 서비스를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딱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나 기관별로 편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민권센터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주시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면 그 서비스를 빨리 실시하라고 재촉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다음에 뉴욕주에서는 2011년에 당시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5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엉뚱하게도 5개 언어에 한국어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대신에 프랑스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황당했던 이유는 영어를 못하는 프랑스 출신 이민자는 당시 뉴욕주에 한 3만여 명밖에 안 됐고, 한인은 6만여 명이 넘었어요. 2배죠, 2배. 그런데 이제 주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어는 빼고 프랑스어를 넣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희 민권센터와 또 이 뉴욕 지역 이민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욕 이민자 연맹이 항의를 했죠. 이건 말도 안 된다. 한국어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각 정부 기관들에도 특히나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국이나 노동국이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만들어라. 주정부의 행정명령 없이도. 그리고 또 주지사 정책 보좌관 이런 분들과 저희들이 이제 만나면서 끊임없이 한국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드디어 이 프랑스어가 빠지고 한국어가 들어간 그런 이제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보다 발전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야 이것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때 이 주정부가 제공하던 언어 서비스에 큰 허점이 부각됐습니다. 이게 언어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는데요. 팬데믹이 터지면서 뉴욕주에서 이제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들 실업수당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한국어 서비스가 통역 서비스는 제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노동국에 전화를 하면 한국어로 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신청서는 영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안내는 한국어로 돼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 신청서 자체는 영어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한인분들이 그냥 전화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노동국에 전화를 하는데 그때 수백만 명이 실업수당 신청을 전화로 하니까 노동국 전화가 불통이 돼버렸죠.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막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만 돼 있으니까 두 가지. 수많은 한인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두 번째는 영어로 온라인으로 된 신청서를 작성할 줄 모르고 이런 사태에 직면을 한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빨리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신청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민권센터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핫라인을 개설을 하고 거의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2020년부터 21년까지 거의 1년 반 동안 거의 5만 건이 넘는 그런 상담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서비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한글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 혜택 신청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2021년에 쿠오모 주지사가 두 번째 행정명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정명령은 뭐였느냐? 그 이전에 5개 국어뿐 아니라 총 10개 국어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이 수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걸 10개국으로 확대한 거죠. 그리고 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보다 다양한 이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주정부에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류비자 실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라인 신청서를 만들 때 각개국어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한국어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컴퓨터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한글로 신청서가 돼 있어도 또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또 민권센터나 여러 한인 단체들이 이제 도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서비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뉴욕주의 경우는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서 언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지금 호클 주지사가 이제 지난해에 처음으로 법으로 주의회에 법으로 통과되고 그리고 호클 주지사가 서명해서 12개국 언어로 또 확대를 해서 그래서 12개 언어로 이제 뉴욕주는 언어 서비스,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정부의 언어 서비스를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왜 이 부분은 번역 통역 서비스가 안 되냐라고 또 문제를 저희들이 발견해서 지적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뉴저지주는 이 작업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뉴저지주는 한국어와 스페니쉬밖에 언어 서비스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와 스페니쉬밖에 이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어를 비롯해서 지금 15개국으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그럼 지금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의 이 언어 실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를 따지면 스페니쉬가 한 60만 7천여 명 됩니다. 스페니쉬 전체 인구의 한 43% 정도가 영어 구사가 힘들고요. 중국인은 4만 580여 명, 이 중국인 전체 인구 중에 한 41% 정도가 영어 구사가 힘들어요. 반면에 한인들은
41,225명인데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그래도 세 번째로 이 영어 구사가 힘든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한인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려 55.06%가 영어 구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인 인구 중에서 영어 구사가 힘든 비율이 스페니쉬나 중국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도 뉴저지주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맞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스페니쉬가 물론 제일 많고 거의 141만 명이고, 그다음에 중국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인도어,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한국어 74,867명이 집에서 한국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인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들을 근거로 해서 이 12개 국가를 정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안심할 수 없는 게 이 12개 국가가 너무 많다라는 주장이 의회에서 법안이 심의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뉴욕에서 했던 것처럼 뭐 5개 나라, 6개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국어가 꼭 끼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 영어 구사가 힘든 인구,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한국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5개 국가에서 6번째가 돼서 빠진다든지 그런 일이 되면 아주 낭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권센터가 계속해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저희들은 물론 15개국 언어가 이제 다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이제 바라고 그걸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축소가 된다 그랬을 때 거기서 또 한국어가 빠지지 않도록 이제 계속 그 노력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뉴저지 주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지하는 의원들 비율이 더 많아요. 그 예산세출위원회에서 이제 표결한 것처럼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민사회에 보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 수가 많긴 더 많아요. 거의 한 그 6대4 비율로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도 지금 이제 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과될 것은 기대하는데, 이 가능한 한국어가 꼭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12개 국어, 15개 국어가 다 포함된 법안이 제정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의원들에게 압박을 넣고 요구하고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제정됐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과정도 저희 민권센터가 열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 주정부에 계속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활동을 펼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지난해 12월에 처음 오픈해서 아직까지 큰 힘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뉴저지의 이민권센터 오피스를 오픈한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활동 때문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서 주정부에 압력을 넣고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청소년 서류미비자 청소년 뭐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도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활동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힘을 보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꼭 한국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